민주당 삼선 의원들하고 이제 간담회에서는 이제 그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이날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을 살짝 문제를 삼았어요. 저는 이 문제 제기는 뭐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보이긴 합니다. 네. 간담회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삼선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제 내부 통합 이런 것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렸는데 문제는 또 그 보수 언론한테 또 달려가가지고 사실은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 사람이 있었어요라고 또 고자질한 민주당에 또 모 삼선 의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TV조선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. 이제 그러니까 그 박근혜와 윤석열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비교를 했잖아요. 정규재 씨 앞에서.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의 한 삼선 의원이 그거는 좀 위험한 발언이다.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은 법률적으로 이미 끝난 문제이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내 검증을 언급한 건 위험한 발언이었다라고 지적한 의원이 있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 나아가서 아니에요. 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를 들었냐. 태블릿 PC 관련해서, 그러니까 최순실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. 라고 반박을 그 자리에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사실 이 태블릿 PC 문제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한 화두죠. 그런데 사실은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좀 다 공감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최소한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이 사실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. 그런데 태블릿 PC가 이제 조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마치 2016년, 17년 촛불 혁명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거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이 민주당 내에서 금기호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좀 과감하게 언급을 지금 한 겁니다. 네. 정규재와의 그 대담, 특히 그 박근혜, 윤석열, 태블릿 PC 관련, 태블릿 PC 정확하게 언급한 건 아닌데, 그런 이제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실제로 있었거든요. 그 부분을 짧게 일단 보시고,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왜 저 이야기를 꺼냈는지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 절차도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자. 그런 제안이 어떻게 해요?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심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요?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던 것 같다라든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리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. 저는 우리 정 대표님이 계속 거기 생각이 좀 깊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제 입장에서는 진실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. 뭐 저희는 공식 결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뭐 일부는 무죄, 일부는 어쨌든 뭘 파괴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누군가의 부정행위를 방치 또는 묵인, 동조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. 그것도 대통령으로서는 책임져야 될 일이다라는 게 아마 그때 당시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팩트가 다르다 지금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주장이죠.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죠. 그러니까. 저도 뭐 누군가 변모 씨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저도 봤고 우리 당에 있는 주요 인사도 그 주장을 해요. 문제 있는 것 같다. 한번 따져보자.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거나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보이지 않는다.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다가 지금 그 상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너무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라서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러니까 태블릿 PC 조작설이 있죠. 그것을 뭐 무조건 손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인 의혹 제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당내 지도부의 의견이 모아지던 와중에 계엄 같은 게 터져갖고 조금 이제 논의가 좀 중단되긴 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민감한 화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일단 피해가지 않은 게 우선 좀 잘한 선택인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
사실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인정을 해서 박근혜의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. 그렇게 자꾸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네, 없거든요. 단순하게 네. 너무나도 네, 그렇게 표현하는 네.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사실상 이제 최순실 이런 이제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을 사실상 방치한 책임만으로도 네. 사실 탄핵이 되는 게 맞아요. 네. 네, 근데 그러나 이제 네, 분명히 이 죄질을 비교해 보면 사실 박근혜하고 윤석열하고는 진짜 네. 차원이 다르다. 그렇죠. 요 점도 이제 강조를 한 것이고,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태블릿 PC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변모 씨, 우리 이제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대표, 네. 그냥 실명을 얘기해도 될 네. 텐데 여기는 변모 씨라고 얘기됐어요. 근데 네. 변모 씨가 얘기한 태블릿 PC 조작설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고 있는 것 같고요. 정규재 전 대표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고 구속되기 네. 전에 또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도 본인도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얘기를 한 거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변희재 대표가 이제 뭐 써낸 책도 좀 읽어보고 네.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제가 봤지만은 예, 태블릿 PC는 제1 태블릿 PC, 제2 태블릿 PC, 김한수, 장시호 태블릿 PC 전부 다 문제가 심각하고 그거는 조작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. 네. 정치 검사들이 언론 플레이,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그건 조작을 한 걸로 보이고 반드시 진상이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. 저는 진실을 피해가서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. 그리고 태블릿 PC 진상을 밝힌다고 촛불혁명의 대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.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왜곡돼 있었던 또 다른 진실을 밝힘으로써 촛불혁명을 외려 제대로 완수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정치 검사가 바로 내란숙이 아닙니까? 윤석열과 네. 한동훈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요. 그리고 저희는요,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. 법적으로 법행위를 해서 파면이 나온 거잖아요. 네. 거기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, 가사 태블릿 PC가 조작이라 하더라도 네. 나머지가 충분히 불법이고 그럼요. 네. 중대한 위법성이 있고 직무와 관련되어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하고 정당화된 거고요. 네. 네. 그런데 이 가사의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이걸 확인하자. 이런 취지로 이제 대표님이 이제 네. 당당히 나가신 것 같고 그 배우가 또 수준이 다른 우리 내란숙애이시니까. 그러니까 박근혜에 네. 대한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. 그런데 그 박근혜 심판 뒤에 숨어져 있었던 정치 검사들의 이런 못된 장난들 이런 거는 사실 이번 대선 때 제대로 함께 윤석열 심판과 함께 네.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네.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태블릿 PC 그동안 민주당에서 참 꺼내기 힘든 화두를 이재명 대표가 과감히 꺼낸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게 또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보수층 내부에서 윤석열을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게 맞습니다. 바로 이런 것 때문에. 네. 결국 그 윤석열 한동훈이 바로 이런 태블릿 PC 같은 증거를 조작을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는 네.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. 얼굴만 보수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. 사실 윤석열 그 당시에 이제 검찰총장은 갑자기 들어온 거고 저는 합리적인 보수 저희도 이제 민주당이 중도 보수란 얘기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보수들 중에 설득이 되면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할 분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 이제 한동훈 같은 이 사람이만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자기는 그냥 투표 안 하겠다 이렇게 네. 얘기하는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왜냐하면 이 태블릿 PC 특히 이제 이 악몽들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. 네.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런 분들을 이제 투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외려 이재명을 이번에 선택을 하게 되면 그들이 숨기려고 했었던 윤석열 한동훈이 숨기려고 했었던 태블릿 PC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면 안 찍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표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인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. 네. 0.7%에서 그 패배했던 그 악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네. 특히나 이제 이 헌정 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면 진보 보수 따지지 않고 다
끌어안겠다라고 얘기하는 예. 근데 저는 그때랑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네. 다르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때는 한 표라도 더 모으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 한 표를 넘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큰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되신 것 같고 네. 물론 그때도 훌륭한 네. 대선 후보로 일을 하셨지만 그 일 있고도 또 정말 너무 힘든 일들을 겪으시면서 네. 더 합리적으로 더 부딪히면서 더 설득하면서 네. 더 많이 고민하면서 그랬어요. 그렇게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지. 뭐 우리가 예. 표 계산 차원에서 얘기한 네. 것은 뭐 아닌 것 같긴 네. 한데 저는 이게 왜 자연스럽게 어쨌든 이 보수층 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층도 네.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. 굉장히 네. 중요한 그런 과정인 것 차원으로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예. 자 그래요. 네, 뭐 표기사는 제가 하죠 뭐.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.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아주 영리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네.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억울한 부분들을 해소해 가면서 헌법을 우리가 함께 지켜가자라는 어떤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, 네, 전략적으로도 저는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다. 그렇게 네,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뭐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. 네.